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원한 국방 이야기입니다. 시원한 국방TV 김철우입니다. 서남열입니다. 항공우주청.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미국 나사와 같은 조직을 우리도 언제나 가져보나. 그렇죠. 그런 꿈을 가졌는데 바로 우리 앞에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우리가 늘 꿈꾸던 그 꿈을 이룰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 미국이 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과학자, 수학자 그리고 우주 개발 이런 걸 해서 달에 먼저 인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챌린저 폭파 사고라든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세계 우주 시대를 개막하는 상징적인 조직이 나사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나사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 비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주 산업, 또 우주 관련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기 위한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조직으로 출발을 하겠다고 새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과거에 공군에서 하늘로 우주로 해가지고 공군 중심으로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국가 총체적 역량이 결집된 게 바로 국력이 우주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시대가 됐죠. 과학기술도 같이 적극 특히 R&D도 동참이 돼야 되니까요. 우주로 진출한다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육해공군, 해병대, 사이버군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우주군 얘기가 나오고 미국은 이미 우주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번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을 정책 과제로 확정을 하고 그 지역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 사천 일대의 국방기업과 항공우주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항공우주산업, 카이 등 관련 업체가 그 지역에 대단히 많으니 아마 그 산업적으로는 한 60% 이상이 거기에 밀집돼 있으니 지역적으로 거기가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고려가 반영된 거죠. 근데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순수한 그 나사형의 우주청이 아니고 항공우주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명분과 논리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지역 개발과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 지역에는 이제 항공우주발사센터와 연결해서 그 천문현, 항공우주연구원 등등 R&D 분야가 밀집되지 않습니까? 대덕연구단지로 통칭되는. 그래서 그 우주 개발이 첨단 과학기술, 거기에서 의학적인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우주는 천문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이 연관된 대전 지역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이다. 오히려 항공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지원은 있지만 R&D하고 직접 관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하는 항공 분야와 과학기술과 R&D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 분야가 한 울타리 밑에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그 정부 조직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국가 전략 정책적으로 아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현 윤석열 정부에서 경남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기거나 새로운 검토를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우주 분야는 저는 특별히 과거의 역사 속에서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바다와 같은 거다 생각이 됩니다. 땅을 밟고 있던 인류가 대규모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로 나갔고 막대한 자원과 지리상의 발견들이 등이 나중에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했고 세계사의 주역으로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의 이와 같은 대항해 시대는 우주항해 시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달 점령의 인간이 성공한 지 거의 5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뒤늦었지만은 우주 시대를 개막하는 그 치열한 경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이런 것보다는 후발주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 삼성 반도체가 세계적인 석권을 했는데 이런 그 반도체나를 비롯한 각계 산업 분야의 그 세계 첨단을 따라잡았던 경험이 우주 분야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8월에 우리 달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에요. 달 궤도에 우리가 쏘아 올린 그 비행체가 거기 진입한다. 얼마나 가슴 뛰니까 이제 착륙을 얼마 안 남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항공우주청을 창립한 지 불과 6, 7년밖에 되지 않은 UAE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UAE가 화성에 정착촌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어요. 화성에. 돔을 짓고 지하에 얼어있는 얼음들을 녹여서 물을 공급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유학생들이라네요. 그렇죠. 예. 이렇듯 한 나라의 의지는 정말 그 앞뒤가 없어요. 그 국내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미국 나사에 버금가는 항공우주청이 생겨서 국민의 관심과 또 젊은 인재들이 그것으로 그 어떤 앞다퉈 나가는 새로운 그 삶의 의미를 그런 곳에서 새로운 한국판 뉴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을 북돋아주는 것도 새 정부의 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주 문제가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한테 무한한 꿈을 주고 그들이 거기에 끌려올 수 있도록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 기관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업무, 우주 업무 이 둘 다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앞으로 진화를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주 관련 업무의 그 거버넌스가 조금 정립이 되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과 우주도 별도로 잘 분리된 가운데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과거에 이제 나사에서 우주인을 뽑을 때 공군 출신들이 특히 테스트 파일럿 또 시험비행 조사들이 자기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간 물리학자, 민간 분야에서 많은 우주비행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우주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민간군 합동위원회라는 것을 관의 영역만도 아니고 군의 영역만도 아니고 물론 정찰 위해선 같은 거는 다르겠지만은 우리도 우주여행 시대까지를 꿈꾸는 분야가 되려면 역시 비용도 효과가 또 추진력을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면 민간 영역에 어떤 대대적인 투자와 자본이 합류하지 않고 국민 세금에 의한 관의 영역만 갖고는 상당히 제한이 된다. 어렵다 한마디로. 당연합니다. 미국의 시장 규모로 따지면 우주는 항공의 거의 20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우주는 새로운 영역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출범은 항공우주청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독립화돼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우주 분야를 새롭게 신산업구나 과거식 표현하면 신성장 동력이죠. 그런 걸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주에 진출한다 생각하니까 우리 안보, 국방 측면에서도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군 당국과 또 정보 당국 또 정부 관계부처가 서로 이제 정찰 이상 문제를 가지고 수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던 뼈아픈 역사를 생각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국력에 한국 특히 우주 미사일 분야 이런 등등의 북한보다 미사일 분야는 더 뒤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이 나사를 제2의 K 나사와 같은
한국판 나사 그곳에서 우주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개척하는 그런 많은 인재들이 그런 성과가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협정, 그 장애를 이제 딛고 일어서서 정말 우주로 나간다 생각하면 정말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할 때 그 미사일 탄두 등장과 사거리의 족쇄를 완전히 풀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어떤 정부든 간에 잘하는 것은 같이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하면 족쇄는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또 그런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그 통합된 한화 같은 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체도 본격적으로 동참하려고 하고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적으로 이익이 바로 성취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참는 전략적 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것이야말로 미국처럼 우주 선진국과 협업을 통한 같이 동참해서 협업을 통한 일정 부분을 우리가 강점 있는 게 동참을 해서 그 시스템을 배우는 UAE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주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미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등들과 협조해서 많은 그 노하우를 축적한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항해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들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큰 배를 짓고 인력을 모집해서 내보냈던 거죠. 금방 열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내보냈던 게 아니었단 말씀이죠. 꾸준히 참고 투자한 결과 국가들은 부를 향유했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향한 자세도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독재 정권들을 비난할 때 이른바 3S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을 상품화한다든가 스포츠라든가 스크린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비난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런 정책이 프로야구라든가 게임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한국 영화가 이런 정도까지로 발전하려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새 정부가 우주 항공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거기에 많은 정책적인 과제들을 연출해서 추진한다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성과와 국가적인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국민이 세계 선진국, 글로벌 이른바 중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해 나가는데도 항공 우주 분야가 큰 기여를 언젠가 알겠습니까? 그 우주군에 가기 위해서 우주사관학교가 생기죠. 그러게. 멋집니다. 네, 공군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우주로 나가는 꿈을 꾸는 건 참 가슴 뛰는 일입니다. 네. 오늘 아주 시원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